안녕하세요. 저는 생로병사를 연구하고 있는 건강연구소장 신대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60대 이후에도 아프지 않고 병원 걱정 덜 하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정확한 정보들만 모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살은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배가 먼저 나왔어요. 밥을 더 먹는 것도 아닌데 바지가 불편해졌어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허리보다 먼저 느껴지는 게 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대부분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 나이엔 다들 그래.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나오는 바에는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이 저장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배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함께 듣게 되죠. 혈당도 같이 봐야겠어요. 혈압도 함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왜 이 두 이야기는 항상 배 이야기 다음에 같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겁주지 않고 급하게도 말하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자리가 바뀝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살이 찌면 어디부터 변했나요? 팔, 다리, 엉덩이처럼 눈에 보이는 곳이 먼저였죠.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살이 쌓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겉이 아니라 배 안쪽 장기 사이로 조용히 들어가 쌓입니다. 이걸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눈에 잘 안 띈다는 겁니다. 배가 좀 나왔네. 이 정도로 넘기기 쉬운데 몸 안에서는 이미 혈당과 혈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장 지방은 왜 먼저 줄어들고 또 먼저 문제를 일으킬까? 내장 지방의 지방 세포는 피하 지방보다 덩치가 큽니다. 같은 1kg의 지방이라도 내장 지방은 큰 풍선 몇 개, 피하 지방은 작은 풍선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줄어도 배 둘레가 눈에 띄게 먼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지방을 분해하라는 호르몬 신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거나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내장 지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장 지방은 인슐린과도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인슐린은 원래 지방이 분해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은 이 인슐린의 말을 잘 안 듣는 성질,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게 보면 지방이 잘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나쁘게 보면 혈당이 쉽게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기 시작한 뒤 혈당과 혈압 이야기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조금 다르게 변합니다. 먼저 남자분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남자 몸은 그동안 근육으로 몸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쓰는 것보다 저장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에너지를 배 안쪽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식사량은 크게 안 늘었는데 아랫배가 단단해지고 검진에서 지방간, 혈당 이야기가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지방을 나눠 보내던 기능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엉덩이, 허벅지로 가던 지방이 이제는 배로 모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체중은 비슷한데 허리부터 불편해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관리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몸의 구조가 바뀌는 시기라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시기에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BNR17 유산균입니다. BNR17은 한국인의 건강한 모유에서 분리해 배양한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흔히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도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모유 수유가 아이의 비만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모유 속 유산균이 체중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BNR17은 그 중에서도 체중 관리와 관련된 기능이 연구된 균주입니다. 유산균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첫째, 당의 흡수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면을 먹으면 몸에서는 흡수되기 쉬운 당으로 바꿉니다. BNR17은 이 당을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으로 들어오는 당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살이 찐다는 건 지방세포의 개수보다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BNR17은 이 지방세포가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배와 허리에 살이 몰리는 시기에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체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약 5cm 감소했고 체중, 복부, 내장 지방, 체질량 지수도 함께 줄어드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장 지방과 허리둘레가 같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몸속 대사 상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 혈당,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리입니다. 60대 이후에 나오는 배는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오래전부터 조용히 보내온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녁을 조금만 일찍 끝내고 밥보다 단백질을 먼저 먹고 아침에 20분만 천천히 걷고 잠을 치료라고 생각해 주세요. 큰 결심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조금 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돌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몸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조용히 천천히 함께 가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